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데이트는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한 집에 살다 보면은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사실은 안 좋은 것도 보게 되고 모든 걸 보게 되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나중에 성격 차가 너무 크다라는 이유로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이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좀 잘 해주나 봐요. 그죠? 모성애를 느끼게도 하고 한편으로는 잘 해주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케이스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사례도 있더라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재혼 남성과 초혼 여성의 결합은 감소한 반면에 초혼 남성과 재혼 여성의 결혼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 경향이 더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제 남자들이 이런 재혼 여성과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기능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이 확산되어서 여성의 재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혼인 실태를 살펴보면 초혼과 재혼 연령은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초혼의 어떤 2014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초혼 남자의 연령이 32.2세, 여자 29.6세였는데요. 이렇게, 자, 근데 2016년 되면서 약, 그죠? 3세 정도가 오른 남자 초혼이 35세와 여자 초혼이 32세 정도로 이렇게 점점 초혼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혼 연령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고학력을 지향하고, 그리고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특히 사실 취업난으로 인해서 만혼이 되는, 자, 취업난으로 인해서 나 혼자의 어떤 생활도 어려운데 이렇게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어떤 부담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결혼에 대한 것들이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재혼 연령이 상승하는 것은 초혼의 이러한 만혼화로 인해서 이혼 연령도 또한 높아지겠죠. 그리고 재혼 연령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재혼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뭔가 낯설게 느껴졌는데, 저도 요즘은 제 주변에서 이렇게 볼 때 재혼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 또는 부모 자녀 관계가 뭔가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은 하고 있어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 측면에서 살펴보면 상호 신뢰감을 형성해야 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가계 경제 운용 방식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이렇게 그 수입원이다, 아내가 수입원이다, 이제 이럴 경우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전체적으로 누군가 한 사람이 맡아서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각자의 부분은 각자가 관리하되 각자의 수입을 일부분을 이렇게 객출해서 가정 내에 생활에 쓰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로, 그러면 이게 우리가 돈이라는 것에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어떤 돈으로 인해서 이런 거리감이 느끼게 되는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의 측면, 상대방의
전혼 자녀에 대한 역할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현재 동거하는 부모와 비동거 친부모 사이에서 충성심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고 형제 자매 간에 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재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별을 했을 경우에 재혼을 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의 어떤 결혼 상황이 그죠? 결혼을 앞에 두고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이렇게 많아지고 있죠. 사별일 경우에 이제 그런 건 또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혼일 경우에는 이렇게 재혼이 되었을 때 그런 문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저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손가족인데, 조손가족은 친부모가 사망하고 이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행태이다.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90년대 후반에 그 IMF가 있었죠. 그죠? 97년, 죄송합니다. 자, 97년도입니다. 그죠? 자, 97년도에 IMF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혼을 한다거나, 그죠? 이런 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사실 IMF 이후에 이혼도 많아졌지만 이런 조손가족이 증가하는데도 한 몫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이혼, 실직, 파산, 이런 것들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손가족 내에서 손자녀 수는 가구당 평균 1.5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손자녀 1인을 양육하는 가구가 전체 조손가족의 약 62%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여아보다는 남아를 더 많이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였고요. 한편 손자녀들의 평균 연령은 13세 또는 7세에서 18세가 이렇게 이제 90%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현재, 그래서 양육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그죠?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나이가 한번 보세요. 자, 한창 뭔가 격동이 일어나는, 그죠? 아동 청소년기, 이때 사춘기, 여러 가지 격동적인 부분들이죠. 그리고 학령기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손자녀들이기 때문에 학령기에 있는 어떤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육할 때는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교육비가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거. 자, 조모 홀로, 조모 홀로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가 조선가구 중에서 8가구. 특히 여성 노인이 손자녀를 할 경우에, 자, 여성은 전통적으로 아직도 사회 참여를 많이 하지 않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경제